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엄마한테 슈퍼 그랑조 딱지를 사달라고 지랄 발광을 떨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력이 오지는 인간일지라도 태어나서 처음 본 부모님의 얼굴이나 처음 걸음마를 뗐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아 시절에 경험했던 놀라운 순간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사라진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서양인들은 3.5세, 동양인들은 약 4세 전후를 생애 최초의 기억으로 떠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7살까지는 3살 이전의 일들을 60% 이상 기억하다가 8살부터 빠른 속도로 기억을 잃기 시작하고 11살 이후에는 유아 시절의 기억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유아기의 기억을 통째로 잊어버리는 현상을 유아 기억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아 기억 상실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가설은 존재합니다. 먼저 유아기에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경험을 비언어적 방식으로 기억하겠죠.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봤을 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코끼리의 생김새나 냄새, 소리와 같은 감각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봤다라는 단순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중심으로 기억을 저장하죠. 따라서 유아기에는 기억의 재생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인데요. 그러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들에게서도 이 유아 기억 상실 현상이 발견되면서 이 가설은 설득력을 잃었죠. 다음으로 머릿속 해마의 성숙이 유아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마는 4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뇌 속 뉴런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합하면서 기존 뉴런들의 연결 회로를 끊고 이전의 기억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뇌신경학자인 프랭클랜드와 조셀린 박사는 쥐들을 금속 우리에 넣고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쥐들이 다음번에 똑같이 생긴 금속 우리에 들어갈 때의 반응을 관찰했죠. 그러자 어른 쥐는 몇 주 동안이나 공포스러운 경험을 기억하고 금속 우리에 들어갈 때면 경직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아기 쥐는 하루만 지나도 해맑게 다시 이 금속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쥐에게 화학적으로 뉴런의 증식을 차단하자 금속 우리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기억이 더 오래 유지된 것이죠. 반대로 어른 쥐에게는 뉴런의 생식을 촉진시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한 결과 기억의 유지 기간이 짧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런이 증식될수록 특정 기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다만 뉴런의 증식이 나쁜 현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3살 이전의 기억이 싹 날아가 버린다면 유아기에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잘해줘 봤자 소용없는 것 아닐까? 당연히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중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 형태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을 뿐 여전히 우리의 뇌 속에 남아있는데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실제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유아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불행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성인이 된 후 우울증이나 불안, 만성피로 증후군, 기억력 감퇴 등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면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전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에 살고 있는 레베카 샤록은 태어나기 전 엄마의 자궁에서 있었던 일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직후에 병원을 떠나서 집으로 이동하던 순간, 또 첫 번째 생일에 받았던 인형의 생김새까지 빠짐없이 기억한다고 하죠. 이게 뭔 허언증인가 싶지만 실제로 그녀의 기억은 부모님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레베카 샤록처럼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과도하게 기억하는 증상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기억 장애로 전 세계에서 80명 정도가 앓고 있는 매우 희귀한 질병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법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들은 좌우 대뇌피질의 특정 영역이 일반인들과는 다르고 기억을 저장할 때도 좌우 전두엽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면 시험은 늘 100점 만점에 인생이 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레베카는 이 능력이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조차 매 순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평생 그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또 시험을 볼 때도 너무 많은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라서 정작 시험 문제에는 집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을 호소하기도 했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떠오르는 아주 서윗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랑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 목마도 타고 달콤한 솜사탕도 아주 맛있게 먹었던 작고 소중한 기억인데 아니랍니다. 엄마 피셜로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놀이동산은 구경도 못 해봤다는데 그럼 대체 이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991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는 거짓 기억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우선 피실험자로 대학생 24명을 모집하는데요. 실험에 앞서 그들의 가족에게 어렸을 때 실제로 겪었던 사건, 사고 3가지를 미리 조사했습니다. 이후 이 3가지의 진짜 기억과 당신은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라는 가짜 기억을 섞은 리스트를 피실험자들에게 제시했죠. 이 상태에서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25%의 사람이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라는 거짓 기억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경험하지도 않은 길을 잃었을 때의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물론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이 사람들이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란 이렇게 쉽게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생생한 기억도 사실은 인셉션처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만들어진 불완전한 기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는 놀이공원에서 포근하고 즐거웠었다라는 구체적인 감정까지 기억으로 만들어내버린 저처럼 말이죠. 제 이 놀이동산에 대한 기억은 어쩌면 살면서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려줬었다거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신의 선물이고 망각이란 신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삶에 잊고 싶은 힘든 기억보다는 간직하고 싶은 행복한 기억들이 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